네, 11월 25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초만 해도 우리 증시 좀 좋은 것 같았는데 네. 갈수록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시장이 네.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게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시장이 순환매가 워낙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날 움직이는 종목들을 자꾸 이제 쫓아가려고 하면은 시장에 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뭐 대형주들보다는 연말까지 계속 중소형주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19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3, 4거래일 정도 매수를 좀 하는 듯 하다가 매수를 할 때도 사실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딱히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요. 오늘은 또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대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이제 딱 끝나고요. 어저께 거의 1000포인트까지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장 후반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죠.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좀 흔들리는 듯 하다가 어쨌든 보합까지는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NFT, 게임, 메타버스 제가 어제도 리뷰 종목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2차 전지 종목들 너무 강하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요렇게 이제 딱 섹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무게중심을 좀 잡아 놓으시고 연말까지는 뭐 변동성 장세이긴 합니다만은 중소형주들을 가지고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워 놓으시고 전략을 좀 잘 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지수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에서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긴축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뭐 종목들 뭐 로블록스라든지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AMD 뭐 자일링스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단기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는 별로 바뀐 것 없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색깔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그쪽 섹터에서 답을 좀 찾아보는 전략을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연속성 있게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엔캠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아직 가격 매력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6%. 기억력이 네. 너무 좋으시네요. 아, 그럼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엔캠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 시장이 빠질 때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면 정작 시장이 이제 강세장이 왔을 때 되게 좀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오후장에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그다음에 뭐 SK 머티리얼즈 이런 동박 관련된 종목들,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어저께 거의 시장을 살려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어저께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장 후반에 거의 9%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뭐 장 열리자마자 한 2, 3% 정도 강세가 좀 나타나긴 했고요. 오늘 일부 이제 눌림목이 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13만 원 정도의 목표가 말씀드렸거든요. 후성이라든지 엔캠 뭐 이런 종목들 후성도 제가 차트를 좀 열어보면 어저께 제가 엔캠 말씀드리면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6브라 인산 리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해액의 핵심 원료가 6브라 인산 리튬이기 때문에 그 6브라 인산 리튬 만드는 기업이 후성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보시면 후성은 뭐 5%가 넘게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 기업들 중에서도 엔캠은 다른 이제 경쟁사들 동아기 기업이라든지 첨보보다는 훨씬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1위 회사지만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13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니까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엔캠은 목표가 13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보유해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10월 27일에 편입했던 다날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무려 120% 그렇죠. 수익률을 달성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분명히 해드렸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다날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NFT 종목들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 제가 어제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 리뷰해드리고 난 이후에 오후장에 다날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늘은 그냥 전고점 뚫고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어찌 보면 10월 말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가격이 이제는 그때가 정말 좀 싼 가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제가 그 당시에 소개해드릴 때도 한 단계 주가가 올라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눌림목 구간에 다날 또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훨씬 넘겨버렸어요. 결국에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종목들이 플랫폼이라든지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날은 이미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뛰어넘었잖아요. 네오위즈 홀딩스도 바닥에서 아주 이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대장주들이 위즈빅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빠지기 전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위직 스튜디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2,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4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20% 훨씬 넘게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쉽게 손절가를 터치하긴 했지만 이 덱스터라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지금 2, 3일 동안에 21선 위에서 단기 바닥이 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한번 탄력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번 올라갈 때 뭐 5%, 10%가 아니라 막 20% 이상도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최근에 뭐 지옥이 다시 뭐 넷플릭스 1위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꼭 지옥의 랭크 순위에만 집착하실 게 아니라 결국 살아남는 기업들 NFT를 하건 NFT를 활용한 게임을 만들던 메타버스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건 간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VFX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그 VFX 기술을 가지고 향후에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이 됐을 때 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리뷰 도와주셨고요. 우리 영민한 투자 방송 보시고 다날 편입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해성 DS고요. 51,600원에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요 종목을 이제 지금 손절한다 그러면은요, 사실 너무 좀 이 조급한 마음이신 것 같고, 제가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 중에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히트를 쳤던 종목이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FCPJ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이 기판 종목들이 결국 넓게 봐서는 메타버스 수혜주다라는 걸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었잖아요. 오늘 코리아 서키트가 장중에 15%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또 뛰어넘었고요. 심텍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 4%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해성 DS도 결국은 반도체 기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21선 눌림목을 잘 받은 거잖아요. 오히려 5만 원대 아래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냐면 심텍이 이제 내년에 잘하면 분기 기준으로 꼬박꼬박 500억 정도씩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심텍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까지 불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해성 DS가 내년에 지금 증설의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매 분기 아무리 못해도 한 300억씩은 따박따박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겨우 8천억밖에 안 돼요. 제가 심텍이라는 종목을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방금 말씀드렸던 똑같은 논리를 설명드렸었거든요. 다른 기업들보다도 뭐 설비 투자를 못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뿐이니까요. 해성 DS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5만 원대 아래서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티어 올라가면 6만 원까지 가도 저평가예요.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급등을 해야
심텍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의 가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 뭐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성 DS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묵직하게 적어도 연말 내년까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성 DS는 보유해보시라고 의견 드렸는데요. 반도체 기판은 결국 메타버스의 수혜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 주고요. 98,000원에 30%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요거 제가 요때 11만 원 근처에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급락이 나와버려가지고 손절가를 터치했잖아요. 네. 빨리 올라와서 정말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나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에요. 오늘 게임주들 뭐 카카오 게임주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살아나잖아요. NFT 게임과 관련해서는 결국 카카오 게임주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대형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대장주들은 차분하게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연을 주신 분은 뭐 지금 소폭 수익권이시니까요. 최소한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놓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도 보유하시고 또 12만 원 선까지 일단 지켜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이제 원샷 원킬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단화를 이을 종목 두 가지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은요. 대단히 좀 재밌는 종목인데요. 13,000원 현재가로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메타버스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다. 양쪽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양쪽에 지금 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걸 좀 들어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 회사에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달부터 2차 전지 배터리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요. 일본 혼다 쪽으로 이 바이크, 우리가 요즘에 배터리라고 얘기하면 전부 자동차용 배터리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일본에는 혼다, 그다음에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배터리 팩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렌텍이다. 그래서 일본 혼다 쪽으로 이제 이바이크 쪽에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7월 달부터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납품이 시작됐고요. 인도의 이 바이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나 자전거예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너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자동차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 말고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가 정말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지금 5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당히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렌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부터는 LG 전자 쪽으로도 ESS용 이제 중대형 배터리 팩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제가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 이렌텍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신사업들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스마트 기기,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스마트 기기, 글래스 이런 것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버스 ETF, 사실 우리나라의 이 메타버스 열풍이 시작된 게 어찌 보면 메타버스 ETF 사종이 이제 상장되면서부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었고 수익률이 가장 높았었던 타이거 이제 메타버스 ETF에 바로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메타버스 양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통해서 인도라든지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이 회사가 또 전자담배를 만들어요. 그 전자담배를 만들어서 KTNG 쪽으로도 납품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뭐 팔방미인처럼 이것저것 신규 성장 동력을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3,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이렌텍이었습니다.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1,000원에 가격 전략 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상담해드렸잖아요. 네. 게임주를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28,000원에 넵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이 넵튠이라는 종목 뭐 카카오 게임즈와 관계 회사기 때문에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는 넵튠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조정을 일단 충분히 받았잖아요. 아까 제가 카카오 게임즈 차트도 좀 보여드렸다시피 뭐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21선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21선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에서 공략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당연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에 뭐 끝난 지스타에서도 여러 신작 게임들을 공개를 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상 NFT 게임과 관련된 정말 원대한 비전을 이미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그 큰 그림에 당연히 넵튠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카카오는 이제 NFT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클레이튼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고 보라도 이제 카카오가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의료 빅데이터를 하는 이제 휴먼스케이프라고 하는 또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또 했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가 원래부터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플랫폼 역량을 가지고 뭐 NFT 시장에서도 투자만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뭐 카카오 그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넵튠이라는 회사는 캐주얼 게임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게임들을 NFT화 시켰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은 게임 IP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넵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넵튠이 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버추얼 휴먼을 이제 제작하는 온마인드라는 회사도 있고요. VR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맘모식스라는 회사. 이런 또 알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자료 화면이 나간 것 같은데 넵튠이 실적은 무진장 안 좋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 구조가 그렇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무려 현금을 1,500억 이상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건 아주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인수를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대한 현금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에 NFT라든지 메타버스 게임 이런 시장이 이제 또 생태계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임 회사가 넵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1선 눌림목 2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조금 아래 32,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는요. 게임주로 넵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짧아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료 네. 방송 안내해 주시죠. 오늘도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예요. 뭐 시장 얘기 사실은 큰 의미 없고요. 종목 얘기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